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조선 후기 유행했던 책가도입니다. 책가도는 말 그대로 책가, 즉 책꽂이, 서가와 같은 가구를 그린 그림입니다. 책가도는 조선 후기 서양 화풍의 수용에 따라 18세기 이후 궁중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책과 문방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그려졌으며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책가도는 책장 선반에 책과 문방구, 도자기, 청동기, 꽃과 과일 등 다양한 물건이 놓인 모습을 그린 병풍으로 책거리라고도 불립니다. 노노쌤이 결혼한 80년대만 하더라도 혼수품 중에 화조도 병풍도 있었습니다. 화조도란 꽃과 새를 그린 그림으로 각 폭마다 철마다 피는 매화라든지 모란, 해당화와 함께 원앙, 꿩, 백로 등이 한 쌍씩 그려져 있는 병풍인데요. 이 화조동 병풍은 부부가 애정과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길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조선시대 이후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혼수용품으로 필수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골방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병풍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독감으로 두문불출하면서 책을 벗삼아 뒹굴거리다가 문득 우리 집 병풍에 책가도를 새로 그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귀한 책을 모으고 골동품을 감상하는 취미가 널리 퍼지면서 책가도가 유행을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여가라는 그림인데 겸재정선이 60대 후반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화분에 이렇게 모란꽃이 피었는데 텐마루에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이제 감상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책장이 있어요. 책장에는 빼곡하게 책들이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고요. 여기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벽에는 또 그림이 한 폭 걸려 있네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선비들이 이제 꿈꾸는 이제 그 공부방, 서실의 이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와 도자기, 향로, 청동기 등을 그린 그림을 이제 책가도라고 하는데 또 일명 책거리라고도 합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제2시에 궁중 화가에게 제작을 지시해서 이제 그린 게 이제 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제 상류층으로 이제 유행했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서민층까지 확산돼서 민화의 핵심적인 주제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책가도의 이제 특징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낙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작가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몇 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책가도를 이제 잘 그렸다고 하는 분이 이제 김홍도, 기록에 의하면 이제 김홍도도 있고 뭐 이영록 부자도 있고 그런데 김홍도의 그림은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아마 이런 연유에 이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오른쪽은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그런 다보격 또 다보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장식장이에요, 일종의. 여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제 보물이라든가 진귀한 물품들을 이렇게 전시해놨죠. 꽃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명청시대 유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연유를 한번 따져보면은 연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청나라 시절에 있었던 외국에서 온
이태리 밀라노에서 온 이제 화가를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이 이제 랑세뇽이라는 이제 한자 이름은 그렇고요. 원래는 이제 이태리 밀라노 사람인데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1688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중국에서 사망하는데 1766년도에 이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영조 말기 정도 되죠. 이분은 이제 어려서 그림을 공부해서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청나라 강희제 54년도에 54년 1715년에 천주교 예수의 이제 수도사로 이제 중국에 왔어요. 그 이후 강희제, 옹정제, 건영제 3대 황제의 초상을 그리면서 이제 사랑을 듬뿍 받은 궁중 화가로 활약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의 회화 기법을 중국의 필목과 융합을 해서 중국과 서양의 문화예술교류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요 그림은 옹정제 때 그 원명도 행락도를 이제 그린 건데 이제 비단에 그린 거네요. 이분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수집력에 따라서 전시 공간, 어떤 서재를 이제 스투디올로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스투디올로에 이제 자기가 각 나라에서 수집한 그림이라든가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거 쭉 전시를 해놓고 또 그걸 그림으로도 이제 그렸답니다. 아마 이 영향으로 이 가스틸리오네가 중국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중국의 이제 다보격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이제 그렸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18세기 후반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 문물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청나라 사실은 이제 많이 가죠. 그분들은 이제 다보격 경도풍의 이제 그림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 조선의 상황에 맞게 번안되어서 이제 책가도가 출현하였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표죠. 작년 2022년 3월 30일에 이제 발행한 이제 책가도 이용록의 이제 책가도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우표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또 430원 한 장에 430 10종으로 이제 발행을 했죠. 지금 이건 전지인데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병풍이 되는 거죠. 10폭짜리 이제 병풍으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가도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0폭짜리 병풍인데 여기에는 이제 책만 들어가 있네요. 다른 이제 기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가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 하나는 이 병풍처럼 서가에 오직 서책들만 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책들만 있는 형식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우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책뿐만 아니라 문방구, 고동 기물, 화해 등 이제 같이 그려진 그런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책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책하고 이렇게 이제 책갑, 포갑이라고 하죠. 책을 이제 쌓는 요 상자 이렇게 담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책이 구분이 되는데 포갑에 쌓여지는 이제 책들은 다들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서적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포갑이 없는 책들은 이제 묶은 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의 책이 되겠죠. 책가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중시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죠. 1866년 병인양요 때 이제 강화도를 이제 그 프랑스 군대가 침략을 해서 약탈을 했는데 그때 왔던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곳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어느 집이나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도 어느 집이나 책도 있었다는 거죠. 책은 우리가 이제 양반사였던 조선시대에서 과거급제를 이제 통하는
그 도구이기도 해. 책을 통해 문인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선비 문화가 그래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책가도는 사실 이제 정조 시대 때 처음으로 제작이 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책가와 책거리라는 단어가 정조 때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정조는 어자 뒤에 1월 오봉도 대신에 책가도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즐겨 읽지만 일이 많아 책을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책가도를 보며 마음을 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조 7년에 정조는 이제 자비 대령 화원 제도를 만들어요. 자비 대령 화원, 이게 한자로만 차비로 돼 있는데 한중록에 보면 이제 자비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서는 좀 차비 대신에 자비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비 대령 화원 제도는 이제 서와 관련 정책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정조는 규장각을 이제 활성화 시켜가지고 규장각을 통해서 이제 개혁 정치를 한창 일궈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 화원은 이제 국왕 직속의 이제 궁정 화원을 특별 관리해서 운영하는 취지가 이제 자비 대령 화원인데 그 규장각에 이제 그 자비 대령 화원에 이제 직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당대의 이제 최고급의 이제 궁중 화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정조는 원래 그 책가도를 그리는 거 원했는데 다른 그림을 그렸다든가 하면은 이제 상당히 문책을 하고 심지어 귀양까지 보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문치를 추구했죠. 문치를 추구한 정조는 이제 책가도를 이제 왕권 강화, 백성 교화에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궁궐, 경복궁이라든가 뭐 경복궁의 정전뿐만 아니라 이제 편전, 근정전, 사정전 하면 이제 항상 어자 뒤에는 이렇게 1월 오봉병, 1월 오봉도인데 이제 병풍께 1월 오봉병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제 해와 달은 이제 임금과 왕들을 상징하고 다섯 봉은 우리나라 전국들을 상징하고 뭐 소나무, 파도, 뭐 폭포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화와 만백성을 상징하면서 이제 조선 왕조의 이제 그 무궁무진한 이제 용성하면 이제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는 이 그림 대신에 창덕궁, 정전, 인정전, 어자 뒤에 그 책가도를 놓았다고도 했죠. 이거는 이제 장안종의 책가도인데 경기도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가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가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제작된 작품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희자를 두 개 겹쳐서 이제 쌍희자라고 하죠. 쌍희자를 이렇게 휘장에다 이렇게 생기고 노란 휘장입니다. 노란 휘장을 걷어올리면 이제 이런 책가의 모습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아마 이렇게 이제 해서 열어놓은 데도 있고 이 안에도 다 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이런 표현도 해놨네요. 그리고 책이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에서 뭐 4단도 있고 해가지고 책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물들이 이제 상징하는 게 다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잉어도 있고 뭐 수소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서양 회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선투시도법이라고 그래요. 선투시도법에다가 음명법까지 이제 표현되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가도의 특징은 낙관이 없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비밀리에 자신의 이제 낙관을 이제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보면은 요 왼쪽 여기 보면은 여기 인장이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장한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장이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새겼겠죠. 이거 인자고 이건 종자. 종자는 이제 마루 정도는 똑같으니까 좌우가 대칭이지만 이 장한은 좀 다를까. 장한종인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로 우리가 이제 이게 장안중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예, 이 책가도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19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고요. 비단에 채색을 한 겁니다. 19세기 최고의 책가도 화가로 손꼽히는 사람은 바로 이영록인데, 이영록은 대대로 이제 도화서 화원을 이제 배출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죠. 아버지 이윤민도 책가도로 이름을 남겼고, 손자인 이덕영까지도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영록이 이제 그 책가도 병풍 대표적인 건 이제 10폭인데, 이게 아까 이제 작년에 만든 우리 우표로도 이제 나온 그 소재죠. 근데 병풍의 왼쪽 두 번째 폭에 요게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함에 이응록이라는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이영록 작품이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이름을 계속해서 바꿔요. 이영록이 57세 때 개명을 해서 이름을 이응록으로 이제 바꾸고 6, 7년 후에는 이택균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1864년도에 이응록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1871년도에 이택균으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는 이응록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864년도부터 1871년 그때 우리 이제 고종이 막 저기 등극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섭정할 때죠. 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응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맨 이제 첫 번째 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첫 번째 거 이렇게 이제 그 살구꽃이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선비에게 살구꽃 아래에서 이제 향연을 베풀어 줬다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살구꽃은 과거 급제와 입신양면을 상징합니다. 수선화의 선자는 이제 신선선자를 썼기 때문에 신선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공작 깃털은 이제 문금이라고 불리는데 문간에 관복 흉배에 새겨졌던 소재로 이제 문간으로서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시계는 보기 어려운 물건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외에 뭐 석류라든가 뭐 이런 건 이제 다산을 상징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림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이제 상징성이 다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갖고 싶지만은 갖지 못하더라도 갖고 싶은 욕망, 그 선비들은 어떤 절제된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잉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잉어가 이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용이 되는 어변성룡을 상징하는,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입신양명 출세를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책가도 안에 곳곳에 이런 이제 어떤 바람이라든가 소망,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그 김홍도가 그렇게 책가도를 많이 잘 그렸다는데 남겨지는 작품을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김홍도가 이제 자신을 이제 그린 50대 때 그린 겁니다. 이제 현감직을 물러나고 나서 아마 그린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방사호와 이제를 갖춘 이제 독서와 휴식의 우리 식으면 서실이죠, 서재. 그래서 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당비파를 이렇게 타고 있죠. 즐거운 이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유흥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서 이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창토벽에 종신 포위하고 소형 기중이라 하면은 이제 종이창에 흑벽은 집이 이제 소박한 집이겠죠. 흑벽에 종신 평생토록 포위라는 거 배우시죠? 이건 이제 비단옷이야. 그건 이제 벼슬을 안 한다는 거죠. 평생토록 이제 벼슬을 안 해도 이렇게 이제 그 소형 시가따위를 이렇게 읊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낙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조선 선비들의 어떠한 바람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 책가더. 이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책가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제 보여주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